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일본 전역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과 쌀 품질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선의 중심에는 한 일본인 농업연구원의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의 쌀 연구에 헌신해온 나카무라 켄지 씨가 우연히 맛본 한국 쌀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결국 그의 연구 방향까지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카무라 씨의 시선으로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해외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켄지입니다. 나이는 47세이고 일본의 주요 농업 연구기관에서 쌀 품종 개량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일본 쌀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쌀은 우리 일본인의 주식이자 문화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니가타현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논 사이에서 자라며 쌀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죠. 제 아버지는 평생 쌀 농사를 지으셨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쌀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켄지, 일본 쌀은 세계 최고다.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야 한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농업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바로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넘게 일본 각지의 쌀을 연구하고 품종 개량을 해온 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죠. 특히 니가타현의 고시히카리는 제게 있어 그 어떤 쌀도 따라올 수 없는 최상의 품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신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국 출장에서의 일입니다. 작년 봄, 저는 연구소의 지시로 한국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농업기술 관련 국제회의에 일본 대표단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죠. 솔직히 말해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쌀 연구 분야에서는 일본이 최고라고 자부해왔으니까요.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일본 농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농촌 고령화, 후계자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쌀값 상승이었죠. 저는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출장이라 그저 형식적인 국제 교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회의 자료를 검토하며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해 간략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첨단 농업 기술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특히 쌀 생산성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일본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이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물 재배의 모든 과정을 최적화한다는 개념이었죠. 데이터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가? 라며 반신반의했던 저는 곧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날 저녁 한국 측 연구진들과의 환영 만찬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지 연구소 관계자인 김 박사가 자리에 함께했는데 그는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일본어가 꽤 유창했습니다. 회의장이 있는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는데 분위기가 무척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과는 달랐죠. 테이블에는 다양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작은 솥에 담긴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님,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메뉴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첨단 재배 시스템으로 키운 쌀로 지은 밥입니다. 한번 맛보세요. 김 박사의 말에 다른 일본 동료들도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서 쌀 맛을 논하는 것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놓인 밥그릇을 보고 약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의상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쫀득하면서도 고슬고슬한 식감, 입 안에서 퍼지는 감미로운 맛,
삼키고 난 뒤에도 남는 깔끔한 뒷맛. 고시히카리와는 분명 다른, 하지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더 뛰어난 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계속 밥을 먹게 되었고, 주변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쌀, 어떤 품종인가요?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품종 자체보다 중요한 건 재배 방식입니다. 저희는 첨단 센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같은 품종이라도 맛과 영양가가 크게 달라지죠. 저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나요?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나요? 김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토양 수분, 영양 상태, 온도, 일조량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센서들, 드론을 통한 생육 상태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 재배 조건 도출. 제가 알고 있던 농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쌀 연구를 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맛본 밥이 일본의 최고급 쌀로 지은 밥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니라 농업 기술의 접근 방식 차이였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일본 쌀은 세계 최고다.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한국 측 발표를 들으며 저는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해결 방법이 우리와 달랐거든요. 김 박사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의 첨단 농업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논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해 여러 환경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 데이터는 시스템이 분석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죠. 또한 드론 기술을 활용해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만 정밀하게 자원을 투입합니다. 발표 화면에는 실제 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센서가 설치된 논에서는 물 공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드론이 상공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바일 앱으로 농부가 실시간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기술이 대규모 농장뿐 아니라 소규모 농가에도 보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농업 혁신을 위해 소농에게도 첨단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농부의 역할은 없어지는 건가요? 기계가 다 하는 건가요?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농부의 경험과 기술이 더 중요해졌어요. 시스템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천할 뿐, 최종 결정은 농부가 합니다. 다만 이제는 허리 굽혀 중노동을 하는 대신 더 높은 차원의 농사 관리를 하게 된 거죠. 덕분에 젊은 층의 귀농도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한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젊은 층이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니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실제 농장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연구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컴퓨터로 여러 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고 드론이 하늘을 날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논에 직접 들어가 센서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복잡한 기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농부들도 쉽게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센서는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배터리는 태양광으로 충전되고 센서 자체는 3, 5년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간단하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농법은 생산성이 상당히 높았고 인건비는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게다가 환경 부담도 적었습니다. 물과 농약 사용량이 크게 줄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쌀 가격은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한국의 고품질 쌀 가격은 일본의 60, 70%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농장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으로 한국 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쌀 품질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 쌀 품평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의 쌀 브랜드와 전략이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쌀 브랜드를 개발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죠. 일본도 유명한 쌀 브랜드가 많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더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에서 다시 한번 한국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처음 느꼈던 감동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일본에 돌아가서도 공유하고 우리 농업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요. 마지막 날 회의가 모두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서울의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쌀 코너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한국 쌀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가격은 정말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포장의 쌀 몇 개를 구매했습니다. 연구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이런 문구로 시작하는 메모가 남겨졌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상사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상세한 보고서였죠. 처음에 연구소 동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일본 농법이 최고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농법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제 의견에 공감했지만 다른 이들은 일본 농업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특히 연장자 연구원들의 반대가 심했죠. 나카무라 씨, 당신이 한국 쌀을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 놀랍군요. 혹시 일본 쌀에 대한 자부심을 잃으신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자부심과 객관적 평가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쌀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나라의 발전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논쟁 끝에 저는 소규모 시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가타현의 작은 시험 농장에 한국에서 본 것과 유사한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죠. 다음 주말 저는 고향 니가타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평생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신 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한번 시도해봐. 나도 도울게. 아버지의 지지를 받아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역 농부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지역 농부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70대 농부 사토 씨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고시이카리를 키우는데 그런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가? 농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짓는 거라고. 또 다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따라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하지만 저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통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구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보여주려 했습니다. 몇 주간의 설득 끝에 5명의 농부가 시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논 일부에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들이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네. 70대 할머니 농부도 금세 앱 사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첫 작물 시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쌀 샘플로 연구실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품종 분석, 영양소 구성, 식감 테스트. 모든 지표에서 한국 쌀은 일본 최고급 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작물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첨단 기술로 재배한 고시이카리는 일반 방식보다 수확량이 늘었고 맛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토 씨도 첫 시식 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고시이카리 맞아? 네, 같은 씨앗에 다른 재배 방식만 적용했을 뿐입니다. 믿을 수 없군.
식감이 더 좋아졌어. 그리고 향이 더 풍부해진 것 같아. 이 결과는 지역 농업신문에 실렸고 인근 마을의 농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의 관심이 차츰 높아지기 시작했고 다음 프로젝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우리의 시험 프로젝트는 니가타현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TV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고 다른 현의 농업 관계자들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농부들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논에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서 필요할 때만 가면 돼. 허리도 덜 아프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어. 더 놀라운 변화는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토 씨의 손자는 도쿄에서 IT 회사에 다니다가 이 프로젝트를 보고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농사도 첨단 기술을 사용하니까 재미있겠어요. 제가 IT 지식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 두 명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과는 예상보다 빨리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험 프로젝트 결과는 일본 농업 관련 매체에서 관심 있게 다루었고 여러 농업 관계자들이 시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연구소 내에서도 처음에 반대했던 연장자 연구원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 당신의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군요. 이런 반응들이 모여 프로젝트는 더욱 확대되었고 1년 만에 니가타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원금까지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험 프로젝트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알려졌습니다. 일본 농업 관련 매체에서 관심 있게 다루었고 여러 농업 관계자들이 시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내에서도 첨단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일부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장 진입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도쿄의 한 고급 식료품점에서는 한국쌀 시식 행사를 열기도 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맛과 가격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네요. 물론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하는 이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일부 농가와 관계자들은 일본 농업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저는 여러 농업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저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혁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을 더 잘 지키기 위해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저는 점차 농업 혁신가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많은 젊은 농부와 연구자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활동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인 실험도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쌀 품종을 소규모로 재배해보고 일본 토양과 기후에 맞게 조정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김 박사와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농업 기술과 품종 개발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문가 교류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친분으로 발전했습니다. 김 박사는 제가 한국쌀에 보인 열린 태도에 감사해했고 일본의 전통적인 농법에서 배울 점도 많다며 상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 사실 저희도 일본의 세심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운다면 동아시아 농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느 나라의 쌀이 더 좋은가 하는 좁은 경쟁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것이죠. 한편 집에서는 한국 쌀과 일본 쌀을 섞어 밥을 짓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다양한 비율로 섞어보며 최적의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재미있게도 7대3 비율 한국쌀 70%, 일본쌀 30%로 지은 밥이 가장 맛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이런 실험에 의아해했지만 곧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밥 정말 맛있네요. 두 나라 쌀의 장점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 아들은 이 주제로 학교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오늘 아침, 저는 확장된 연구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작은 시험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전국 5개 지역에 시범 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쌀은 특별한 브랜드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경험 많은 농부들뿐 아니라 IT 전공 젊은이들, 데이터 분석가들, 해외에서 공부한 인재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에서 한 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농업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 후 한국에서 온 김 박사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영상통화에서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 양국의 농업 기술자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더욱 기쁜 소식은 우리의 연구 성과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최근 스마트 농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고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농업 기술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국 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로 우리의 프로젝트가 소개되었고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쌀을 맛보고 충격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파급 효과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제 고향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때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던 마을이 이제는 젊은 농부들의 귀농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스마트 쌀 마을이라는 간판이 세워졌고 주말이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소개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논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분들이 이제는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며 즐겁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토시는 이제 마을의 스마트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오는 농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술 사용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처음엔 반대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제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네. 허리도 덜 아프고 수확량도 늘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지. 마을 전체가 활기를 찾은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우리 마을의 쌀은 일반 쌀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보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켄지, 내가 한국에서 그 쌀을 맛보지 않았다면 우리 마을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을 거야. 때로는 다른 곳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가르쳐줬어.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일본 쌀이 최고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이제는 변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다니.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 저는 연구실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첨단 장비들이 작동하는 시험 농장이 보입니다. 1년 전 한국에서 맛본 그 한 그릇의 밥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제 연구 방향과 시각을 바꾸고 더 넓은 가능성을 보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농업 환경에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통과 첨단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오픈 마인드로 공유해 주었죠. 이제 저희 연구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연구소 식당에서 우리 시험 농장에서 생산한 쌀로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 맛은 1년 전 한국에서 처음 맛본 그 밥과 닮아 있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룬 맛이었죠. 식당을 나오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농업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동아시아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그릇의 밥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한국 쌀과 일본 쌀을 섞어 지은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맛은 제게 항상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나카무라 켄지 씨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연구원의 열린 마음이 어떻게 새로운 시각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쌀의 우수성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점차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기술과 농산물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양국의 농업 협력과 상호 존중이 앞으로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해외 반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